과일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남성 활력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장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꾸준히 드셔서 더 늦어지기 전에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과일만 제대로 알고 먹어도 아침의 발기력이 다른 동년배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라진 몸의 변화,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과일을 먹는 방법이 아닌 혈관 건강을 통한 근본적인 남성력 회복, 아침 발기력 회복의 비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남성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7가지 과일의 놀라운 효능, 오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성우입니다. 현재 67세로 은퇴 후에도 남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중년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올바른 영양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제 자신도 60세를 넘어서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신 후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발기력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아보카도 외에 6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지금도 건강한 남성으로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발기력의 핵심은 바로 혈관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기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혈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발기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을 잃으면서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기력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혈관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는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특정 과일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일들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관벽을 강화하는 천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과일들을 권유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이 3개월,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자연요법을 병행하신 분들의 개선 속도가 훨씬 빨랐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단순한 여름 과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박은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62세 박모 씨가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발기력에 문제가 생긴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매일 수박 한 조각씩 꾸준히 드시라고 권유한 후 4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수박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이 가해져 발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씨와 하얀 부분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룰린은 특히 하얀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수박 한 조각, 대략 200에 3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고대부터 남성의 활력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는데 현대 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석류에는 엘라직산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남성들의 경우 혈관 확장 능력이 20%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석류의 또 다른 장점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것도 발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석류는 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석류 주스 200ml 정도가 적당하며 가능하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의 석류 주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데 이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스는 발기력의 최대적인데 바나나가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셈이죠. 또한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이모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기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바나나 한 개씩 드시도록 권했는데 3개월 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개선되었습니다. 부인도 남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바나나는 운동 전후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바나나의 자연 당분이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고 칼륨이 근육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 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1에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특히 껍질이 어두운 적포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포도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이는 발기에 필요한 충분한 혈류 공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씨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69세 최모 씨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약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매일 적포도 한 송이씩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약은 그대로 복용하면서도 발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씨까지 함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씨에 유익한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포도 1호에 2공알 정도면 충분하며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포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많은 분들이 기피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일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보호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엽산은 혈액 생성을 돕고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아연도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특히 신맛이 강한 타트 체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또한 체리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좋은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체리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요산이 높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류가 나빠지는데 체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발기력이 평균 25%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4세 한모 씨는 통풍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체리 1공개, 5개씩 드신 후 6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리는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마셔도 좋으며 냉동 체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감귤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또한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인 헤스페리딘과 나린제닌은 혈관 확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몽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의 조합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안모 씨는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신 후 4개월 만에 혈관 탄력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니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따라왔죠. 감귤류의 또 다른 장점은 엽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감귤류가 이를 예방해 줍니다. 오렌지 하나나 자몽 반 개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몽의 경우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모두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발기력의 핵심은 바로 충분한 혈류 공급인데 이 과일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씩 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렌지 주스와 바나나, 점심 후에는 수박, 저녁에는 포도나 체리, 이런 식으로 하루에 3회, 4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담배를 피우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둘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류가 나빠지니까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과일과 생활 습관을 실천한 환자들의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3회, 6개월 사이에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런 자연 요법을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7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 요법이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혈관 건강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발기부전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연요법은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배우자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년 남성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립선 건강부터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종합적인 관리법을 다룰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